아버지 이런 거 빼야 됩니다. 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것도 좋은 맛이에요. 미감이 제일 맛있는 건데 이런 걸 빼라 하니까 어떡합니까? 아, 이거 이- 뺄 적에 이거 빼야 됩니다. 이런 걸 집어내야 되는데 빼야 돼야 맛이. 그 빼고야. 서울 사람들은 맛을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맛을 합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그 막 싫어해 마신 그거. 그런 거 막 싫어하면 아니야 뺐거든. 밭에서 딴 감귤은 상품과 비상품을 선별해 택배나 경매장으로 보내지는데 아버지는 경매장 같은 재래식 거래처를 애용하는 반면 아들은 주로 인터넷 택배로 귤을 판매한다. 특히 택배로 보낸 귤이 깨지지 않도록 아들은 칸막이까지 개발했다. 아버지 이걸로 보내나 이제는 안 깨진 데는 없다. 옛날에 할 때는 그냥 막 깨진 데는 막 깨나갈 텐데 이제는 뭐 전화도 왔고 좋쳐놓고야. 이상기후로 얇아진 귤 껍질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개발한 것인데 뜻밖의 찾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아버진 이마저도 영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인데 미감 값이 얼마나 받는 거. 박스값이다. 저거 안내 그 칸막이 저거 비용이다면 우리 손에는 과연 얼마나 두고 있는 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운임 빼고 뭐 빼고. 굳이 이거 필요가 없는데 왜 하냐. 근데 소비자 입장에는 이거를 꼭 해야 돼요. 저 생각에는 이거를 귤 깨짐도 방지하고 그리고 받는 사람의 개봉했을 때 박스 딱 열었을 적에 그 느낌 참 좋다 그래요. 아들 하는 짓이 영 미덥지 못한 이유인즉슨 아직 기계 없이는 선별도 못하기 때문인데 귤은 기준보다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된다. 가운데로 떨어지는 중간 크기만 상품인 셈. 일찍 딱딱한 거니 박스 어서네 빼시면요 이거. 택배로 보내는 건 유독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것만 고르려는 아들인데 아버지 이런 거 빼야 됩니다. 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것도 좋은 맛이에요. 미감이 제일 맛있는 건데 이런 걸 빼라 하니까 어떡합니까? 아, 이거 뺄 적에 이거 빼야 됩니다. 이런 걸 집어내야 되는데 빼야 돼야 맛이. 그 빼고야. 서울 사람들은 맛을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맛을 합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그 막 싫어해 마신 그거. 그런 거 막 싫어하면 아니야 뺐거든. 이거 이런 거 빼야만. 예. 아들이 귤 하나를 골라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하나하나 온 정성을 들여 지난 1년 내내 분신처럼 키워온 귤들이 아니던가. 이걸 우리 애들에게 뺀 겁니다.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이거 덜리겠다고 뺀 것 같고 이거 덜리겠다고 이런 거. 이거 이틀만 있으면 이렇게 납니다. 이거. 너무 좀 이거 다 빼지. 이거 팔았다고 이거 뺀 것 같아요. 자기가 나무를 키우고 농약을 치고 거름을 주고 나무까지 자르면서 이렇게 자기 손으로 생산을 해낸 거면 이렇게 안 뺍니다. 아버지가 한 거니까 뺀 거죠. 아이고. 이제 겨우 귤 농사 2년 차인 아들이 50년 경력의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하다니. 마치 힘없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한 듯해 그저 서글프고 기가 막혀 그만 자리를 박차고 나선다. 내친 김에 맥주 한 잔으로 속 타는 마음을 가라앉혀 보는데 한편으론 아들 탓만도 아닌 듯 싶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귀한 것만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던가. 이렇게 세상이 변할 때 누가 알아? 얼마나 세상이 변했어. 새삼 살아온 세월이 야속하기만 한데 귀농 후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새로운 방식을 농장에 도입하게 되면서 요즘 들어 아버지와의 마찰이 잦아진 평진 씨. 자연스레 아버지를 피하게 되는데 행여 갈등의 골이 깊어질까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님. 저 혼자 한다.
사실은 아버지랑 같이 하면 빠를 것 같은데 뭐 자꾸 부딪혀요. 서로 생각이 달라 쌓인 것이 많은데도 가급적 충돌을 피하고 있는 두 사람인데 과연 이 아슬아슬한 평화가 얼마나 이어질까? 이튿날 아침부터 마을엔 비가 내렸다. 비가 오면 빗물에 귤의 당도가 떨어지고 애써 따봐야 젖은 껍질이 쉽게 썩는다. 때문에 비 오는 날은 귤을 따지 못하고 공치는 날인데 평진 씨는 이 틈에 다녀올 곳이 생겼다. 친구 농장에 가고 있어요. 그럼 뭐 한라봉이라 VIP 한라봉이라 해갖고 좀 유명한 데요. 저희처럼 들따기도 오고 그런데 저희는 노지길만 하는데 저 친구는 한라봉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사를 하고 있어요. 평진 씨가 귀농하기 이전부터 귤 농사로 잔뼈가 굵은 친구인데 누나야. 웬일이야? 아이, 너 구경 왔지? 좋았다. 현대화된 하우스에 조생감귤이 아닌 한라봉과 천혜향 등 소위 제일 잘 나가는 귀하신 몸들을 주로 심고 있다. 게다가 체험객들로 톡톡히 재미까지 보고 있다는데 이제 여기 사람들 체험하러 오면 정글이야, 정글. 주도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가 새삼 부럽다. 너는 이제 마케팅 자체가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이게 타이백 같은 거 해서 이게 맛있게 해가지고 뭐 3만 원부터 4만 원, 5만 원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주문한다고. 이게. 그래서 나도 이거 여기 자를 거야. 결국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면 우선 나무를 솎아내는 감벌이 우선인데 저기 글라닌가 화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한두 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좀 판매도 해보고 할까 해가지고. 그 육지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좀 귀하게 여기더라고. 내가 더 관심 가네. 근데 노지에서는 안 되나? 노지에서도 되지. 기? 친구 덕분에 새삼 의욕이 솟는다. 있는 거에서 어떻게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자료도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간벌이지. 한번. 요즘 그것 때문에 난 신경전이다 아버님이랑. 아버님 막 팔자르네. 차라리 나무나 없자른다. 계획 대신 누가 강하네 골아주라 강하네. 약간 간벌 업자인 것 같고 골아줘. 아무래도 옛날 분은 이제 땅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렇게 심고 키우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수량도 얼마 나지도 않아. 다들 옛날 방식은 더 이상 아니라고들 하는데 왜 그토록 아버지는 당신의 방식만 고집하시는 것인지 평진 씨도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농장 한 구석 아버지 몰래 옮겨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한라봉이에요. 이렇게 한라산 보이죠? 그 꼭지 모양이 마치 한라산 봉우리를 닮은 듯해 한라봉이 되었다는데 조생감귤나무 사이 구석에 심어진 한라봉 나무 한 그루는 지난해 평진 씨가 귀농을 하면서 한라봉 농사를 짓는 지인에게 얻어 옮겨 심어 놓은 것이다. 지금 관리를 잘못했는지 몇 개 안 달렸어요. 옛 방식 그대로 조생귤만 고집하는 아버지와는 달리 평진 씨는 한라봉 같은 새로운 품종을 심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경진아! 경진아! 예, 여기 있다. 부장아씨. 넘어야 할 산은 언제나 아버지다. 부장아씨.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친구들이나 뭐나 다 이거 해야 된다는 하는데야 어떤 걸지 몰라네. 지금 막 고민해 봅시다 이거 막. 우리 저런 밑강마을 안에 이제 저기 품종 다양하게 행하네. 뭐 한라봉 이거 뭐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됨직한 안에 한번 해보는 거보다. 아 이거 이런 것도 해야 크다게. 우리 저 법석에 우리 너무 이것만 많이 해놔네. 이건 조금 줄이고 이제 이런 것도 오고 한라봉도 오고 천혜향도 오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나무만 같이 살고 같이 죽고 하겠대. 되는 대로 살지 뭐. 어차피 지을 농사
기왕이면 더 감나는 것을 키우자는 게 인지상정인데 아버지는 대체 왜 당신이 해왔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인지 그저 아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마침 주말인 그날 오후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해 멀리서 지원군이 찾아왔다.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하고 지금 그 제주도 내려왔어요. 지금 육지 살고 있다가 규리철이 좀 바쁘고 그래갖고 2년 전 귀농을 결심한 뒤 평진 씨 먼저 부모님 집으로 내려왔다. 아내와 아들은 학교 문제 때문에 여전히 인천에 따로 살고 있는데 뭘 10년 만에 만나는 사람처럼. 2달 만에 보는 가족들이다. 여기 집에 모기 있는 거 알아, 지훈? 모기장 피고 자야 돼. 아빠 보고 싶을 때마다 전화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전화를 안 했어? 까먹었는데 안 보고 싶었어? 까먹었는데 아빠를 완전 까먹어버려서 큰일 났네. 농담이겠지만 괜스레 서운한 마음도 드는데 아내는 지난 추석 이후로 3달 만에 시댁에 온 것이다. 우리 며느리 알지요? 우리 큰 며느리 아이 괜찮아요. 아이고 착해요. 손자 소리에 얼굴색부터 달라지는 아버지. 느끼자마자 보니까 어때? 예. 여기였는데 이야, 엄청 컸네? 우와. 전에 이거였거든? 우와, 엄청 컸네, 그 사이에. 이거 보석. 열심히 감귤만 키우는 동안 아들도 부쩍 자랐다. 지훈이가 옥돔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딱 아시고 준비를 해주셨네요. 어머니 덕분에 오랜만에 옥돔을 먹고 많이. 유일한 친손자이자 13년 만에 얻은 귀한 자손이다 보니 손자가 오면 매번 밥상부터 차원이 다르다. 야, 진짜 오랜만에 다 먹었다. 손자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데 기운이 주려고 오븐 하다가 냉동해 놨어. 밥 한 술 떠서 먹고 손자 얼굴 보고. 손자 얼굴. 평진 씨 많이 도와줍니까 요즘? 누구? 평진 씨 뒷강 따는 거 그래도 모자라. 도와줘도 모자라. 안 일어나가면 발로 빵빵 차면 깨우면 이럴 때 부려먹었어 아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말을 아끼는 아버지. 잘 먹었다, 먹었어. 잘 듣고 가? 아들은 아들대로 아내 앞에서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아버지가 서운하기만 하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아들도 아버지도 좀처럼 더 이상 서로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일은 가족에게 유독 바쁜 날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평소와는 다르게 일찍부터 집안이 시끌벅적하다.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준비해야 할 게 많은 날인데 며느리인 선희 씨가 김밥에 들어갈 재료를 챙긴다. 행여 아침을 거르고 올 일꾼들을 위해 김밥을 마련하는 것인데 때마침 시아버지도 집 나설 채비를 마친 채 오늘 하루 노구를 버텨낼 약을 챙긴다. 밥 먹을까? 혈압약하고 머리 어지럼약, 머리 어지럼 통. 내일까지 먹을게. 하루 온종일 매일같이 귤밭에서 고된 농사일을 하지만 사실 매일 약을 달고 살 정도로 몸이 좋지 않다. 특히 몇 년 전엔 위출혈로 큰일 날 뻔하기도 했었는데 때문에 귤 수확을 도울 일꾼이 더 절실하기만 하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 그대로 사방팔방 수소문에 어렵게 모신 할머니 일꾼들이다.
해마다 감귤 수확철이 되면 감귤을 따기 위해 어린아이 손이라도 빌려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인데 그만큼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때문에 감귤 수확철만 되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나는 어디 간 게 이제는 사질 안. 지금 예 집에 인력이 없습니다. 이 근처는 예참 그렇게 힘듭니다. 며느리가 온 것도 일손을 돕기 위해서인데 정작 아들 평진 씨는 보이지 않는다. 밀감 따는 사람이 인부를 데리고 일을 시키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하고 이것도 다 갖다 주고 요쪽으로 따놓으셔 이렇게 해주세요 해야 될 건데 이런 걸 몰라가지고 자기 할 만 말해가지고. 평소에도 일하다 말고 여기저기 교육이다 뭐다 하며 자주 자리를 비워 아버지의 화를 돋구곤 했는데 대체 일꾼들까지 부른 오늘 같은 날 평진 씨는 어디로 간 걸까? 한참 뒤 평진 씨를 찾은 곳은 감귤밭 한쪽에 위치한 공사장.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쉼터를 만드는 중이다. 감귤 체험객들에게 휴식과 더불어 문화 공간이 되길 바라는데 안에서 저 밖을 보면은 저기 오름이에요. 제주기 오름. 그게 건너편 바다고 옆에가 섭섬이고 돌담 보이고 길나무 다 있는 게 너무 예쁜 게 안에서 보기. 그래서 이 안에는 창틀하고 이게는 유리만 할 거예요. 원래는 11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계속 공사가 지연되는 중이다. 아무래도 1년 중 가장 바쁜 귤 수확 시기이기 때문인데 한편 평진 씨 아내는 점심 준비로 바쁘다. 엄마 불 가. 예. 그냥 식당에 데려가서 그냥 드려버리고 그렇게 대충 때우면 할머니들이 다음에 이 과수원에는 집밥 안 주는 데다 하고서 집밥 주는 데로만 가요. 우리 과수원은 안 와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어머니랑 같이 한 끼라도 한 번이라도 또 대접해 드리려고. 어차피 인건비는 똑같이 정해져 있기에 일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그저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 그거 있잖아. 그거. 입맛에 맞게 잘 맛있게 드세요. 저 기사는 밥 먹기 그런 게. 그래도 정성을 봐서인지 맛있게 드시는 할머니 일꾼들인데 그제서야 며느리 마음이 한시름 풀리는 듯하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오전에 딴 귤만도 옮겨야 할 게 태산인데 지금까지도 모습 한번 보이지 않는 아들 평진 씨. 결국 속 타는 아버지가 직접 공사장으로 찾아가 보는데 이거 집은 언제 끓여는 이거? 거의 다 끝나가면 수다 이거. 이거 이거 다 끝나가면 근데 돈만 다 들여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거 밀감나를 뽑으면서 이거 이렇게 공간을 넓게 그럼? 아이고 집하고 이게는 농장이고 그 집이나 영 떨어져 나는 영은 밑강낭도 자르고 어제는 안 해. 처음부터 반대를 하다가 하도 졸라 허락을 했더니 결국 귀한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베어버렸다. 어떻게 키워나무인데 이거 딱 잘라가지고 아이고 걔는 요 정도 잘라서 이거 그 사람들 영 보면에 간격이 영 있어야 사람들 예쁘게 보이고. 가뜩이나 이 바쁜 수학기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영 내키지가 않았는데 기어코 귀한 나무를 잘라냈다니. 희한하네. 또. 어떻게 키우는 저 나무를 건드려서는 안 돼. 저기 주차장은 저쪽에 팀에 저쪽에 한번 밑강낭 한 2개, 3개 정도 마냥. 내 팔은 잘라도 이 나무 가지는 못 자른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무를 키워 이런.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나. 땅 하수게. 아이고 몇 개까 이거. 잘도 많은데 이거. 저 태풍에 저 가지 부러진 거 봤어요. 아이고 애석해가지고 저것도 잘라질 거지만
저 밑에 아까워서 내가 팔은 잘라도 내 미감은 못 잡는데 이렇게 나는 살아온 사람이야. 알아서 해. 나 그러구나. 네가 알아서 하라. 공사하라고 허락을 했으니 나무 몇 개 정도는 베어도 되리라 싶었는데 잘못 생각했나 보다. 아, 좀 뭐 그쵸. 저 같으면은 그냥 저번에도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막 아버지 오지 말라 했고 다 하고 싶은 대로 씩 자르든지 어떻게 해라 그런데 아유 저는 그런 용기가 또 없고 좀 그래요. 처음부터 제가 막지 못한 것이 지금 처음부터 왕관이 막았을 건데 아들 나이 든 그 아들을 품 안에서 사시기 나이가 저렇게 들으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대화가 안 되죠. 이런 것이.